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루고자 본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같이 국민의식 개혁과 국가개혁을 다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줬으면 합니다. 오늘 본 토론회에는 정치인들이나 행정관료들을 전혀 초청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우리 서민들만이 애국심과 충성심으로 모인 시민 대토론회장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정을 30년 동안 불태우신 분이 우리 장모님 잠깐 밀어주시죠. 우리 박동원 장모님. 그것을 이어받아서 본 국민이 애고가져간 정신으로 단결하고 뭉쳐서 국가개혁, 국민의식개혁과 국구 충성심과 애국심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개교리 운동을 전개하신 한민족 평화운동본부 해농경 총재님의 메시지로 첫째 사회 통합의 치유, 둘째 경제적 폭명, 셋째 통일 지혜가 창출되길 기원하여 대한민국을 선진조국으로 발전할 것을 다짐하고 맹세한 약속을 확실하게 성공해 갈 것을 박수갈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왕성한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얼마나 노력을 하신 결과를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먼저 지적을 하고 축사의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인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등 상품이 무려 2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1등부터 6등까지의 조선소가 대한민국의 조선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타고 오신 지하철, 서울 지하철이 세계 1등입니다. 또 물론 반도체도 1등 국가이고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 기술, 보급률이 가장 우수한 나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미 유엔에서는요 우리나라 전자정부 기술이 세계 1등이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항공 서비스도 세계 1등입니다. 1등. 인천공항 해마다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기능 올림픽 대회에서 8년 연속 대한민국이 내리 1등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를 작년에 800만 대를 제작해서 전 세계 230국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스위스 알프스 산을 관광하는 해외 여러 나라 관광객들이 제일 즐겨 먹는 음식이 한국의 컵라면이라는 그 컵라면 앞에 가게 앞에 줄을 섰어요. 그래서 라면 매출고만 2조 원입니다. 2조 원. 그 중에 1조 원을 수출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인도네시아에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 16대 몰고 가서 수출했습니다. 지금 5대양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배에 43%가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입니다.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전부 50% 이상이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30년대에 가면은 세계 제5위 경제 강국으로 간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불행과 절망을 극복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힘차게 달려온 의지와 노력의 결실이라고 봅니다. 그 망한 거는 우리 공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망한 거. 왜 우리가 망했어요? 이렇게 배웠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사색당쟁 때문에 대원군의 세국정책, 그리고 성리학의 공리공론, 그리고 반상제도, 이 네 가지를 달달달달 외우라고 가르쳤습니다. 전 그렇게 배웠어요. 아마 그렇게들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망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좀 생각해 보세요. 2조 500년, 신라 1000년, 그죠? 고구려 700, 백제 700, 고구려 700년, 고려 500년. 지구상에요 500년 이상 왕족을 간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위대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늦게 나이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교수들의 교육을, 강의를 들으면서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것은 인생의 가치관을 교육시킨대요. 높이기 위해서 한대요. 인생의 가치관을 높이니까 아이들이 다 좋은 것만 찾고 브랜드만 찾고, 옳고 그름을 가리키는 얘기가 좋고 나쁜만 가르쳐요. 옳고 그름을 가리키는 윤리관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가치관을 교육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성교육의 지금 현실입니다. 왜? 서구문화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조선 청소년을 하여금 그들의 역사 문화를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서 민족의 혼과 민족의 문화를 상실케 하고 그들 조선의 무능한 행적, 악행민 폐풍들의 사례, 예컨대 외침을 당하여 항복한 수만사, 중국의 조공을 바쳤던 사실, 당파 싸움으로 추려대 그것을 과장하여 조선 후손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조선인 청소년들이 그 부모와 조상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켜 하여 그것을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어라. 그 결과 조선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모든 인물과 역사에 관하여 부정적인 지식을 얻어 실망과 험감에 빠질 것이다. 다 그렇게 되셨잖아요. 사실이죠. 지금도 정복보다 무서운 친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색탕파에 싸움만 했고 천만해봤으며 700년의 역사, 500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는요 전 세계가 못 쫓아옵니다. 왜? 일본이 다 폐기시켰어요. 우리의 문헌들을. 그래서 역사 드라마 상영되고 이런 것이 다가 원본이 가짜라는 겁니다. 이들이 하고도 남아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서당이 4만 개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하루아침. 왜 없었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문을 쓰지 않기로 30년이 넘었어요. 한자가 한겨레 신문 이후서부터 없어졌어. 자, 그러면 한글학교 분들이 잘해 있죠. 요즘 맨 이상한 얘기면 아니 맨날 헐소리는 잘 나오는 거지. 이게 한국말이 어디로 가겠습니다. 지하철을 타보세요.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것은 욕 아니면 얘기가 안 통합니다.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얘기가 안 통해. 이 언어 순화가 돼야 인성이 바로 잡히게. 제가 다음과 같은 오늘도 주제가 그런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내 장담하건대 조선 국민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유대했던 이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덜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신 차리고 찬란하고 유대한 옛 조선의 영광, 이거 실수하고 갔어. 지가 실수했잖아요. 찬란하고 유대한 조선의 영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근데 우린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알았어요. 그리고 갑니다. 우리는 일본의
일본은 조선 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무슨 교육? 식민교육을 심어놓았기 때문에 결국 조선 국민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조선은 위대한 거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일본의 식민교육이 노역으로 전락했다. 여러분, 진짜요. 이렇게 얘기하곤 저들이요. 지금 우리가 70년이 경과됐어요. 70년. 그래도 지금 앉아서 우리 연세에 계시는 분들은 말이야, 아유, 우리 조선 놈들 말이야, 하는 짓거리 보면 이간질이라는, 왜 저렇게 가르쳐 놨거든요. 이간질 하도록 가르쳤어요. 저는 이렇게 먹잖아요. 방관하시 달라요. 창작에도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문화를 그걸 갖다 강제로 먹으려 됩니까? 안 돼요. 이래서 우리가 이제서부터 정신 차리고 운동에 참여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갈 목적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사상을 한민족의 민족정기로 삼아 이뤄냈던 한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되찾아 홍익인간의 이념을 정립시켜야 함은 물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영광을 되찾아 서민의 시대의 개막과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뤄가는 선도단체로서 정신문화를 온 누리에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홍익인간의 이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의 이념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 우리 홍익인간은 뭐예요? 온 세상을 널리 이익을 주러 오셨어. 자, 저도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성경의 이념은 뭡니까? 선민사상 아닙니까? 택한 백성에게만 줘.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홍익인간, 중화사상, 아이고 와사상 아주 다릅니다. 이런 훌륭한 세상은 뭐냐? 우리나라는요, 고조선 때요, 대동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어사전 딱 찾아보세요. 대동사회란 이상사회래. 기가 막힌 사회를 이루었던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언제? 일제 때 단절을 다 시켜서 우리가 이어받지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여파가 생기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다음. 그래서 평화라는 정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평화, 사랑과 평화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독특하게 하나를 만들어 추가시켰습니다. 뭐냐면은 전통사회는 의의를 가치관으로 하고 정의사회를 이고 현대사회는 이익을 가치관으로 하는 이익사회입니다. 의의는 양심에서 발생되고 이의는 욕심에서 발생되죠. 그래서 양심은 정신이 바탕이 되고 욕심은 물질이 바탕이 됩니다. 양심의 바탕은 바로 동양의 정신이고 욕심이 바탕된 것은 바로 서양의 물질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물질 문화를 배척할 수 없어요. 다만 불의의 이익이 아니라 의의를 우선하는 정의의 이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서 서로 상반된 동양의 정신 문화와 서양의 물질 문화가 서로 융합하는 것을 평화라 정의했습니다. 말씀 박수해 주세요. 그래서 사랑은 다 알겠지만 사랑과 평화의 사상을 바탕으로 단체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요소를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신무장과 행동의 총체를 사랑이라 우리 단체는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의 사명은 한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되찾아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영광을 회복하는 게 저희 사명이고요. 두 번째는 서민의 시대의 개막과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민족의 정신을 전파하는 데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저희가 목표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의 조직 확충이 두 번째 국민의식 개혁과 교육에 여기서 중요한 게 언어 순화 운동에 따른 프로그램은 서당 부활 운동입니다. 4만 개 잃어버렸던 거 다시 부활하려고 그래요. 4만 개 잃어버린 서당을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서당 가면요, 애들 그대로 착하게 살고 지하철 가면 빨딱 일어나고 됩니다. 돼요. 첫 대목의 천지지간의 유인책기로다. 벌써 인간의 존엄성을 가리키고 있는 사자소학에서부터 나오는 첫 대목이 있는데도 엉뚱한 가리키고
I love you 이거는. 두 번째, 정체성과 주체성을 되찾는 연구 사업이 우린 주석입니다. 세 번째, 국민의식개혁과 국가개혁에 대한 포럼들이 계속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다음요. 다음은 단체 사명은 사업은요, 국민의식개혁의 교육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어려서부터 교육시킨다. 우리 애들 교육 엉망이에요. 자, 여기서 유아교육이 요즘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냐 이거예요. 애들 굿하고 가르치잖아요. 집에서부터 가르쳐주면은 유아 어린이집에서 절대 안 그래요.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 근데 부모 있어야죠. 배운 게 없잖아요. 이랬어요. 그럼요. 그래서 학문에 국어사전 금방 지금 인터넷 찾아보세요. 학문, 그럴 문자 한문하고 물을 문자 한문이 국어사전이 잘못됐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돼요. 또 국어사전. 내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 못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유아교육 우선이고, 두 번째 한문교육, 그 다음에 인성교육에, 인성교육은 어떻게 시키려고 하면요, 이게요, 도둑놈도 지 자식은 도둑질 안 가르치거든. 마지막으로 저희가 7대 목표를 찾고 있습니다. 평화운동이라는, 평화는 전통사회와 현대사의 융합이다. 그리고 정의와 이익의 융합운동이다. 세 번째, 동양문화와 서양문화의 융합이다. 그 다음에 정신문화와 물질문화의 융합이다. 그 다음에 남북통일을 위한 남북 간의 융합이다. 그 다음에 국민 대통합을 위한 지역 간의 융합이다. 그리고 평화운동의 구성원은 모두가 특정 합의 능력을 갖춘다. 이거요, 정치인이 모두가 특정 합의 능력이 없으면은요, 끝난 거예요.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450년 전 이미 율곡 선생님의 사상. 특정 합의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뭐가?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알맞게 서로 일치하는 의견을 끌어내야 다 되는 일을 해요. 이런 능력이 부족한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이무는, 이건 왜 배운 게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자, 이래서 우리 7가지 이러한 7대 운동으로 합니다. 5분 지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도 무서웠어. 하지마. 그만 울어. 그만 울어. 그만 울어. 네가 울면은 예비 가슴이 천간에 만갈래 찢어져. 그만 울어. 조금만 힘들어도 참자. 아빠 찾으면은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자. 미어린 눈물 고개 힘이 떠난 이별 고개. 고대 조선 역사서는 우리만이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도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만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 찬란하고, 아까도 보셨겠지만 그 찬란하고 위대했던 그 조선의 그 문화는 대단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그 나무 이파리나 두르고 이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교과서 수정안도 냈습니다. 수정하라고. 그래서 그것은 조선의 두 글자는 어떤 땅으로, 지역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당시 훌륭하였던 그 업적을 남기신 분들의 이름, 그러니까 시칭이죠. 시칭으로 뭉쳐진 그 문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조자하고 선자에 대해서 춘추시대부터 노자부터 많은 연구를 했고, 또 지금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들만 지금 전혀 아주 무관심하게 그 두 문자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깊이 연구하고, 또 나라에서도 이것을 빨리 깨닫고 각성하여서,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별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밝혀내야 되고, 우리는 국제학술 회의를 열어서 제대로 우리 조자 선자만도 밝혀내면, 조자 선자가 없으면
당군조선도 없습니다. 조자 선자가 생성함으로써 당군조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자 선자를 꼭 밝혀내고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분들의 그 활동 시기는 역사적으로 많이 알려진 엉뚱한 데가 아닙니다. 지금 그 사망오제 시기에 그 역사적으로 알려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엉뚱하게 다른 저 뭐 시베리아의 저 뭐 바이칼 해가지고 어떤 저기에는 뭐 애를 딸려서 등에 업고 부인과 남편과 걸어가는 이런 모습을 해서 이동을 했다는 이런 그림까지 나오는데 제발 좀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문자로서 밝혀지지 절대 사람들이 이동했던 이거는 지금으로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분통이 나서 제가 처음서부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아주 분통이 납니다. 사망오제들이 활동한 지역은 황하강, 중원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달 조선과 최초의 화폐, 최초의 사직제례 행사와 당군님이 세우신 최초의 국가도 여기에 있으며 이로 인해 경천승조 사상이라는 거 또 홍익관 정신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국정 당군님이 안 계시면은 홍익 정신 이념도 살아날 수가 없고 경천승조 사상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역사상 이양반 같이 이렇게 제례 행사며 효를 했던 분은 없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홍산 문화가 중원 지역보다 시기적으로 한 걸음 앞서서 고국가 단계를 진입하였다는 설도 있는데 그것은 뭐로 증명한다 하면 이분의 얘기입니다. 재단하고 여신명, 적성청과 옥으로 만든 다양한 얘기 등이 있어 그것으로 증명한다고 하였지만 더 깊은 연구를 해야지 이렇게 얄팍하게 해가지고 여신명나 나오고 무슨 옥이나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역사가 거기서 고조선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면은 아주 큰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래봤자 5천년 만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이 중원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인류의 최초의 그 내려온 몇 10만서부터 몇 억만 년서부터 이점 그거를 다 따질 수는 없고 국가 단계와 인류의 시초의 단계 요거를 분별해야지 그냥 한꺼번에 해서 우리가 뭐 만년 역사다 몇만 년 이거는 지금 동북공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소시키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지금서부터 밝히는 이 정천인서부터 이 최초의 문자 단계를 제가 이제 밝히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자는 앙서문화 겁니다. 지금 일부에서 이 앙서문화는 무슨 노조 홍산문화 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약 8,000년에서 한 6,000년으로 보는데 요거를 숫자보라고도 하고 상령문자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지금까지 밝혀진 문자는 이 문자입니다. 여기서 지금 문자가 한문이 바로 우리 거라는 거를 우리 현영군 총재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문자부터 나왔는데 이때에 이 저 상령으로 좀 물이며 개천이며 수풀이 이 원시 시대 시조 정촌인과 반파유지입니다. 이 지금 아까 부러지졌던 이게 그려져 있는 정촌이라는 건 21만 년에서 8만 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처음에 위에 있는 요 자가 바로 조자입니다. 이거는 청동기 명문에서 밝혀지는 조자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나온 조자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 지금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쓰는 조자의 그 조자는 이 최초의 저 조자를 변형을 시켜서 하계가
만들어지는 이런 조자지 우리가 지금 쓰는 조선의 조자는 이 자가 아닙니다. 다릅니다. 처음 조자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옆에 지금 월자가 붙은 것도 하나라의 하계가 붙으면서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남긴 그 문자라고 제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여기 정촌인이 있죠. 이 정촌인이 요것이 이제 20여만 년에서 8만 년인데 요 산동곡부 요 항아 도남까지의 중원 일대를 이때서부터 이제 어떤 그 인들 정초인 하도인 뭐 이런 인들이 저 두문두문 살다가 그 중에서 한 어떤 부락이 촌이 이제 이루면서 우리 그 문자를 개벽하고 우리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동방의 뿌리죠. 제가 이제 동방의 뿌리는 고조선으로라는 책을 냈는데 그 우리 동방의 시원지가 바로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 원시사회 불학인데 이 성이라는 것이 성씨라는 것이 이 삼왕오제 시대부터 나오지 그 전에는 이 성씨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족사회라든가 이게 불학사회라든가 이렇게 됐지 이때서부터 문자가 나왔고 이게 지금 일일이 해야 되는데 맨 서쪽에서 염제 신농씨가 저 서안이죠. 지금의 서안 그걸 내가 한번 그려볼까요? 이 동쪽으로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갑니다. 이 곡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서방님이라는 그 서방님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 평양 여기 평양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유허씨가 이게 신농씨입니다. 아니 신농씨가 아니라 저 순임금이고 여기가 도당씨 요 임금입니다. 여기가 유능씨 여기 황제입니다. 이 탐록 싸움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신씨 여기가 여화 복희 특히 뭐 복희가 우리 시조라고 하는데 복희시죠. 복희시가 시조라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양시라 그러든가 모든 여기서 배달 등등이 다 여기서 일어나지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오늘 고양시이고 고신시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당군이 나라를 세운 나라는 여기쯤 됩니다. 지금 여기쯤 승국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황하 지역을 근거로 해서 처음에는 이제 이분이 와서 여기서 곡부 아사달에서 황제의 아들 소 김천 씨한테 처음에 하다가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황제계하고 우리 동양계 염제계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선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양시대가 되는 거지 나중에 순하고 요 임금 요